칸님이 생일을 올려주셨네요. 양력으로 4월 25일 91년. 네, 일단 세팅을 했고요. 오전 9시라고 그랬죠. 네. 혹시 결혼은 아직 안 했겠죠? 33살이면 혹시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으면 생일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오픈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거의 뭐 상담 수준 정도로 제가 며칠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 좀 체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사주 특징이 딱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통해서 직장 생활, 기술을 통해서 하거나 어떤 그런 형태를 갖지 않으면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칸님, 지금 현재 어떤 쪽 일을 하고 계시나요? 공무원이세요? 아, 그래요. 잘 되셨네요. 공무원이면, 뭐, 일단 이사주 특징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뚜렷한, 딱 하나의 직장적 체계를 갖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술직의 형태에서 딱 틀에 잡힌 일, 하나를 잡들어야만 이제 계속 가는 직장이지, 안 그러면 계속 직장에 옮겨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일단 잠깐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주를 한번 일단 보면서 얘기합시다. 사주가 요거. 아, 그래요. 맞아요. 이런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제가 참 좋죠. 이직만 5번 하다가 기술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있는데, 제 말이 맞네요.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려면 자격증을 가지고 한다든지 기술직의 어떤 특수성, 일종의 말해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안정된 직장에 틀을 잡히는, 안 그러면 계속 직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아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셨네요. 이직만 5번 하다가 기술직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잘 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주일수록 직장에 대한,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강하죠. 그래야만 이제 인생 자체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를 하나 해결했다고 봐야 돼요. 자, 일단 사주를 잠깐 풀어볼까요? 을목일간이 진월이 태어났죠. 진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을목 자체가 진월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제 내가 소속된 환경 직장에 보시면 이 을목은 봄이라는 계절, 여름이라는 계절에 자기 뜻을 펼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부분은 문제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충분히 다닐 만한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글자예요. 임수라는 글자가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사주가 뭔가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언밸런스한 부분을 좀 가게 만들거든요. 자, 계절이라는 자체에서 드러난 부분, 그러니까 진월이라는 자체에서는 정말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천간에 때는 임수라는 글자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임수라는 자체는 현실성이거든요. 신금이나 임수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선적인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고, 서른 넘어가게 되면 그게 정말 이 축토 자체가 을축일주잖아요. 축토 자체가 또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신금이나 임수가 이 축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서른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사주는 이제 내가 그냥 즐겁게 생활하고자 하는 단지 그냥 돈보다도 우선 내가 즐거운 거에 대한 찾는 거를 일단 멈출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는 글자가 결국은 나를 현실적인 부분, 현실이란 거는 내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뭐냐면 내가 즐겁지 않더라도 즐겁지 않지만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진월 자체는 내가 좀 자유롭게 편하게 진짜 재밌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과 아까 얘기했듯이 임수라는 글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성에 맞게끔 일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임수가 자꾸 이제 그쪽으로 쑤셔 넣는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장은 결국 이 사실 공무원 직장을 원한다고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울목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시에 경금도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소속감을 좀 가지고 거기에서 소속감, 안정감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가는 자체로 봐야 돼. 안 그러면 취미생활이라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장생활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이제 풀어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자체가 이제 바로 본인이 앞으로 이제 큰 틀에서 본인 인생에서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 일단 제가 잠깐 여쭤봤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고,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한다라면 애정과 결혼에 대한 얘기, 구분하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시기적으로 27살부터 결혼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시기에는 결혼을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이사주가 그렇다고 막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 뭐, 하여튼, 소위 흔한 말로 여자한테 작업 건다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행동적으로 뭔가 좀 내가 적극성을 띠면서 여성에게 접근한다 이런 부분이 행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놓칠 수는 있겠지만, 기회가 와도 놓칠 수는 있지만, 운은 지금 계속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라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에서 뭔가 꾸준히 지켜보고, 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익숙한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데 익숙한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뭐 특별히 누가 작업 건 것도 아닌데 서로 익숙하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숙도가 높아져서 이제 사귀게 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기적인 면에서는 일단 2021년 자체가 본인에게 좀 나름대로 좀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 이제 30 넘어서 나타나는 기운이 재작년에 21년 얘기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내년 이후로 좀 근데 이제 이사주는 본인이 스스로 이사주가 적극성을 띄어서 만나는 사주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적극성을 띄워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성분이 좀 더 적극성을 띄워서 관심을 보이면 본인이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가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많은 환경에 자꾸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본인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익숙히 저 남자 참 착하니까 괜찮아 보인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줬을 때, 여성분이 조금 이렇게 적극성을 띄겠죠. 그렇게 해서 매칭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많이 그냥 결혼은 상관하지 말고 본인의 결혼은 시점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저기 많이 좀 다니면서 익숙한,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가 아니라 뭐 최소한 5개월 6개월 정도 뭐 모임을 나가는 직장 주변에 직장 환경에 여성이 없으면 뭐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서 만나야지만이 본인이 원하는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최소한 여성이 나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접근했을 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결혼이 좀 쉽지는 않아요. 왜? 내가 적극성을 띄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계속 주셨네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광역자치대에서 환경정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자가 들어오면 자꾸 오랫동안 못 만나고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상이 별로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개팅 여러 번 해봤죠. 네, 소개팅은 안 맞다고 그랬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피드백 주신 부분 내용들이 다 지금 사주에 어느 정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여성이 적극적일 때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결혼까지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세운에서 여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본인하고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내년도 되고요. 내후년도 되는데, 그게 여성이 적극적이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좀, 말하자면, 결혼까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뛴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더 나한테 적극적인 성향을 드러낸 여성을 좀 만났을 때 결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카님은 지금 사귀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시기에 들어왔어요. 시기 17대 오늘 지금 본인 결혼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내년과 그러니까 물론 올해라는 자체도 어떤 기운이 있긴 있지만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요. 그냥 주변에,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도 뭔가 그 여성이 나한테 마음에 들어야만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들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여성에게 끝까지 적극성을 띄워서 그분이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끝까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구애를 해서, 결혼 승낙까지 받아낼 만한 그런 어떤 끈기 있게 적극성을 띄는 분이 아니세요. 칸님께서는. 이름은 칸이지만 사실 칸답지가 않아요. 그쵸? 칸이 아니니까 칸이고 싶은 거죠, 지금. 그쵸? 기질이 기질이 아니에요. 칸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여성이 좀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성분을 알고 좀 착한 남자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결국 여성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여성이 본인한테는 맞습니다. 오늘 저기가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애정과 결혼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저 카니까 좀 잘하면 좀 이렇게 오늘 공부 차원에서 좀 풀어주면서 얘기 좀 할까 했는데, 일단 여속에 들어있는 여성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속에 들어있는 여성의 개념은 물론 이제 재성이니까 다 여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시기적인 면에서 이제 이러고 내 처자리가 축토 자리죠. 축토. 지금 천간에 떠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축하고 연결되는 기축이 되겠죠, 그럼. 그렇죠? 기축. 이게 기축이라는 특성을 가진 여성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떤 건지 생각하시면, 기축 자체는 약한 여성이 아니에요. 본인을 충분히 리드할 만한 의지력이 강한 여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리어우먼적 성향을 가진 여성으로 봐야 됩니다. 기토 자체를 끌고 와서 기축에 이제 묘지에 있지만 그 묘지라는 특성은 이제 자기 전문 직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는 일에 있어 자기중심적 형태로서 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만의 업무적 공간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전문 직종이거나 뭐 기술직이라도 자기 전문적인 성이 강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업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커리어우먼의 속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의 개념이 본인의 팔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우리 칸님은 내 여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껴요.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냥 여자가 리드하면 따라가는 성향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런 여성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리드하는 여성이면요, 오래 못 갑니다. 결혼 생활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처에게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의지로, 그런 의미로 여성을 만나면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팔자 속에 들은 여성에 대한 잠깐 지나가시고 이 말씀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일주일에 있는 여성하고 비교 검토해보면 사실은요, 내 팔자에 들어있는 여성과 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애정과 결혼을 볼 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결혼은 이제 첫 번째 타이밍이라는 부분, 언제 만났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언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기적인 면. 시기적 면에서 애정인지 결혼인지 나타나기. 두 번째는 내 팔자 속에 들어있는 내 처궁. 남자는 처궁이죠. 부부궁, 배우자궁. 이 배우자궁에 들어있는 모습이 있어요. 내 처의 모습, 내 남편의 모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일종의 그게 이제 배우자인지 아니면 애정운인지라는 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합 보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 못하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결혼했다 그러면요, 등 돌리고 사는 겁니다. 살긴 살아요. 등 돌리고 살아서 그렇지. 내게 아니니까. 아무리 봐도 살아보니까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 보고 살아버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돌죠. 그러면서도 이혼 못하고 사는 부부도 있고요. 그런,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그게 인연이 거도히 못 참겠다 끝나는, 땡 치면 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 그림이 이미 팔자에 다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신비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궁합적인 면에서 이혼한다 안 한다를 정확하게 100%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면 대강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그냥 무늬만 부부이지, 그냥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하고 사는구나 어쩌는구나 이런 자체가 그림으로 다 이미 팔자에 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궁합을 볼 때 무슨 아까 우리 을목일간이니까 경금일간 만나면 좋다. 참 그런 식으로 이제 궁합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진짜 한심한 궁합법이죠. 경금일간이니까 을목일간 만나면 찬간합으로 만나면 좋다 어쩌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관법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궁합 보는 사람 많죠. 칸님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시거든. 그때 한번 들어오세요. 아니면 자주 들어오셔서 여기서 여성이 많은 동네에, 이 동네가 지금 여기는 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성이 많은 남자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여성 한번 괜찮은 여성 골라보시고 제가 궁합 봐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합을 볼 때는 제가 없는 오행과 글자가 상대가 있으면 좋은 건 물론 맞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오행이라는 글자 자체로서 서로 보완해주는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단지 천간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구성의 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그 말은 틀린 말 아니라 괜찮, 맞는 말입니다. 칸님 그 말씀 맞는 말이에요. 본인 사주에서 보면은 부족한 오행이 어떤 걸까라고 본다라면, 이제 물론 화기운이죠. 당연히. 화기운. 화중에서도 병화가 필요합니다. 화중에서 병화가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목기운이 약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이제 저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이 뭘까? 목화, 토, 금수, 오행 중에 수기운은 절대 필요치 않고요. 오행 중에 그렇죠. 병화하고 목화, 토, 목화 기운, 목화, 토, 금 기운도 사실 목화 기운 정도 얘기하겠네요. 신강, 신약에 대한 얘기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강, 신약에 대한 얘기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주관법이 신강, 신약으로 사주를 판단하고 사주 보는 방법이 가장 어리석은 사주관법입니다.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고요. 신강, 신약의 의미는 크게,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신강, 신약도 모르고 사주 봅니까? 뭐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강, 신약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여쭤보시고요. 저한테 신강, 신약 물어보지 마세요. 신강, 신약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적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죠. 제가 전혀 없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강, 신약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신강, 신약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신강, 신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신강, 신약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기준일 수는 없어요. 그 자체로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는, 신강시장이 재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스쳐서 보고 넘어갈 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강신약으로서 사주를 많이 판단하고 그게 기준 삼죠. 기준 잣대가 돼버리거든요. 기준 잣대가 된다는 건 그냥 신강신약을 놓고 어떤 그로서 신강신약부터 따져서 사주를 보는 기준 잣대가 돼버리면 그 사주를 이미 종쳤어요. 그렇게 사주 보는 건 이미 종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주 보지 마세요. 사주 절대 못 보는 분이에요. 기준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신강신약을 기준 놓고 신강인지 신약이 따져 놓고 봅니다. 그거 제일 먼저 따지죠. 그래 놓고 이제 사주 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신강신약 판별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 삼지 말아라.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